굳이 피부를, 굳이 살점을 원한이 있나? 이 꼭 이래야 되나? (10월 28일) 대전 성북동의 어느 산림욕장 인근의 야산계곡.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평소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에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산림욕장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도 차량 서너 대만 지나가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길도 포장 안 돼가지고 밤에는 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갑자기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던 이곳에 찾아왔던 건 중요한 첩보를 입수했던 검찰과 수사팀이었습니다. 이들은 흙이 수상하게 덮여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인 오후 6시경 뭔가 이상함이 감지됐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지름이 70cm, 깊이가 80cm 정도였는데 흙을 좀 들춰내니까 부패한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는 총 3개의 구덩이에 나눠서 안매장되어 있었고요.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던 구덩이 3개에서 조각조각 토막나 있었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구덩이들은 각각 흙과 돌, 그리고 낙엽으로 덮여져 위장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 봉투 여러 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던 사람의 살점과 조각난 장기였습니다. 그 구덩이 옆으로 몇 미터쯤 떨어져 파져있던 두 번째, 세 번째 구덩이. 이 구덩이들은 지름 50cm, 깊이 30cm로 더 작고 얕게 파져 있었고 각각 시신의 머리와 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시신의 머리는 훼손과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고 발견된 뼈들은 살점을 모두 발라낸 상태로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수백여 개의 조각으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심한 시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얼굴 피부도 다 도려내져 있었다니까요. 손바닥 발바닥 지문도 모조리 도려냈더라고요. 그야말로 완전 해체되어 있던 시신의 상태로는 신원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29살의 남성 곽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곽씨는 약 일주일 전에 갑자기 실종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곽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일까? 그런데 시신 부검에 들어가자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토막나 있던 시신의 장기 중 간의 일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난히 엽기적인 사건이 많았던 90년대, 그 시절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 1999년 10월, 이 수백 개로 조각난 토막 시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9년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하는 야산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수백 개로 조각난 시신이 발견되면서 당시 굉장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먼저 이제 시신의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구덩이 3개에 한 사람의 시신을 여러 조각 나눠서 넣어놨었는데요. 총 11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고요. 머리도 피부를 모두 발라냈고 뼈들은 살점 다 발라낸 지문도 모두 도려져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동상의 편의라고 하기에도 그건 아니죠. 네,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원춘이 그렇게 많이 훼손을 했는데 네. 그건 절대 유기의 용이성 때문에 한 건 아니죠. 근데 다른 거는 구덩이 3개에 11개의 쓰레기 봉투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원춘 사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원춘 사건에 그걸 보면 이건 한 놈이 했구나. 그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구덩이 3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하나 파서 그냥 그렇죠. 네.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한 사람의 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여러 구덩이에 팔 이유가 뭐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야산의 일부, 저 야산의 일부 하려고 여러 개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장소인데. 여기. 네. 그러면 요거 자체로 보면 한 놈이 아니구나. 범인이 여러 놈일 수 있겠구나. 넌 저길 파, 저기다 묻어. 네. 넌 저길 파, 저기다 묻어. 아니면 각각의 네. 이 조각난 훼손된 거를 책임으로 이렇게 파서 묻는 네. 할당? 이런 느낌? 그리고 너무 훼손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갔어. 굳이 피부를, 네. 굳이 살점을
굳이 조각을 그렇잖아요. 네. 원한이 있나? 이 꼭 이래야 되나? 죽였으면 죽였지. 네. 토막을 냈으면 냈지. 이건 완전히 그 이상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특이한 게 또 이제 간의 일부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장을 다 지난번에 빼고 이제 몸통만 발견된 이런 것도 그 시신 얘기도 했었는데 팔달산. 파는 팔아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쉽게 네.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건 피부예요. 피부. 네. 피부하고 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간이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장기 밀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다는 건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발견 장소가요.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었다고 하고요. 구덩이가 또 깊이 파져 있지 않았고 그 위에 이제 위장대에서 이렇게 덮여져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또 치밀하게 막 꼼꼼하게 위장돼 있던 건 아니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네. 대충 판 거잖아요. 네. 대충 파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는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안 오는 가니까 곳이니까. 조금 파고 네. 또 하나는 반대일 수도 있죠. 이게 보통 왜 강호순 같은 애들이 얕게 파갖고 네. 싹 떨머니까 들짐승들이 훼손하고 네. 뼈를 물고 막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깊이 파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위장을 했어. 위장까지도 필요했나? 아니 굳이? 그런데 왜 세 군데를 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기를 자주 해본 어떤 범인의 솜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닌데 장소는 잘 아는. 네. 그죠?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시신을 굉장히 끔찍하게 훼손한 것의 무게감과 이 유기를 못하는 것의 가벼움이 그렇죠. 섞여 있죠. 네.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심리적 인식 상태가 차등을 대는 놈들이 여럿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피해자인 29살 남성 곽 씨를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곽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어떤 남성이 수척한 얼굴로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 겁에 질려 있던 남성. 그는 자신을 30살의 유덕희라고 밝혔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섭습니다. 꿈에 자꾸 나타나서 괴롭고 눈 뜨고 있어도 자꾸 얼굴 생각나고요, 검사님. 그리고 저도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유 씨는 자신도 죽을까 두렵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폭력 조직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은 약 1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서구 도마 2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합숙소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5개월째. 그러나 조직은 짧은 역사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IMF 시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1999년 당시 4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2대를 타고 다녔고 3천만 원을 들여 체육관을 개업하는 등 짧은 기간에 쓴 돈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이름을 들은 검찰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흥 조직이라고 해도 검찰과 경찰이 파악해온 조폭 명단에 있어야 할 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폭력 조직들이 대부분 유흥가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이들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부폭력, 사설경호 등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조직은 돈을 받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반대로 사설경호를 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조직이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건 보험 사기와 납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4번의 고의 추돌 사고를 냈고 교통사고로 가장해 6,45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8월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이 씨를 납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 씨가 고급주택에 살면서 커피숍도 운영하는 등 재산이 40억 정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씨를 폭행한 뒤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고 귀가하는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이 씨를 탑차에 태워 새벽까지 대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전신을 수십 회 폭행했습니다. 약 1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해놓고 돈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이 피해자가 소송 대리 업무를 했던 사건의 반대 당사자인 것처럼 너 때문에 20억 날린 피해자다 그러면서 죽기 싫으면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현금을 강취한 이들. 피해자 이 씨는 겨우 풀려났지만 심각한 폭행으로 5주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조직이 행해온 악행에 대해 낱낱이 제보한 유 씨. 그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백 개의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곽 씨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었고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를 당한 뒤 안매장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부폭행, 보험 사기, 납치 등으로 돈을 벌어왔지만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었던 조직이 어떤 이유로 조직원을 살해했으며 시신까지 끔찍하게 훼손했던 것일까? 유 씨가 검찰에 제보했던 조직의 이름은 영웅파. 199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영웅파의 실체가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범인들의 이름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다 모두 실명으로 이게 다 얼굴까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오늘 역시 실명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했다는 유씨 유덕희 역시 영웅파의 조직원으로 당시에 본인의 신분을 밝혔고요. 이 사람을 살해하고 수백 개로 훼손해 안매장한 실체 폭력 조직이었고 영웅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웅파 사실 저희가 지존파 막가파 여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웅파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조직폭력배는 네.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단을. 네. 근데 지금 말씀인 지존파나 막가파나 이런 거는 족보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조직폭력배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경찰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네, 그러니까 양은이파. 다짜고짜 사람을 죽여서 막 네. 토막내고 이런 데가 그렇죠. 아니라 예를 들면 양은이파, 네. 부산 PJ파. 이건 스스로도 건달, 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 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 죽이고 있는 조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떼강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원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설명만 하면은 네. 이 영웅파는 이순철이라고 하는 이게 소년원 출신의 동생들을 모아서 결성한 그냥 자생적인 거예요. 네. 1989년에 살인죄로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순철이 조금 일찍 10년 8개월 만에 가석방돼서 1999년 5월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바로 조직한 것이고요. 다른 폭력 조직과 다르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끼고 들어갈 유흥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미 다 있으니까요. 기존 조폭가 맞아 죽어요. 네. 기존 조폭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사설 경우, 보험 사기, 청부 폭력, 납치 등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영웅파가 보험 사기로 돈을 벌었던 영역이 이 자금책이었던 대학생 정덕수를 비롯해서 일부 조직원이 이미 또 영웅파 결성되기 전부터 하던 짓이었다고 해요. 97년부터.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 교통사고, 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돈을 끌어오는 그런 방식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조폭이라고 볼 수도 없는 네. 조폭들이 보기엔 다시 말씀드리면 참 쪽팔리는 그런 생양아치들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범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훼손 유기가 또 바로 연결이 또 안 돼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조폭들은 위계 서열이 있습니다. 이런 강한 규율을 안 해도 알아서 기이는 거예요. 네. 네. 기존 조폭에 족보 있는 조폭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규율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신흥 양아치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영웅파 왜 이렇게 도대체 조직원 곽종기를 살해했던 것인지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새벽 5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어느 편의점 앞 두목 이순철을 포함해 2인자 창종빈, 행동대장 박재범과 조직원이자 피해자 곽종길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두목 이씨와 창씨의 여자친구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 곽씨가 술에 취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곽씨가 창씨와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술집 여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렸고 급기야 성추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창종빈은 땅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역설을 잡았다. 곽씨는 화를 내는 창씨에게 오히려 같은 장애인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창씨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행동대장 박씨가 저런 놈은 찔러 죽여야 한다며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길이 1m의 펜싱칼을 꺼내 곽씨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당은 박 씨를 말렸고 그는 팽신칼을 다시 차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두목이 씨가 버릇없는 놈은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지시하자 행동대장 박 씨가 피해자 곽 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들어 바닥에 찍고 발로 수에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폭력으로 기절했는데 나머지 일당들이 합세해서 이 기절한 피해자를 승용차로 옮겨 싣고 합숙소로 데려간 겁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몇 번씩 깼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곽 씨는 기절했다가 깨어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마다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며 합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곽 씨를 데리고 합숙소에 들어서서 막 문을 닫았을 때 기절해 있던 곽 씨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너 때려봐라, 나중에 두고 보자, 모두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이 시작된 거죠. 폭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곽 씨가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자 합숙소에 있던 조직원 정덕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2인자 창 씨가 나서서 만약 병원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체포될 것이라며 두목 이순철에게 곽 씨를 죽이자고 종용했습니다. 이게 본인들 진술로 구성이 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술자리에서의 다툼, 말다툼으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앞서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도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술자리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살점을 이렇게 할 정도의 뭘 이어진다. 이게 좀 이상하죠. 쉽게 예. 납득이 안 되네요. 조직의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순철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그 지가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얘들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결속력은 없었던 거죠. 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앞서서 두목인 이순철이 과거에 살인을 저지를 때 현장에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녔던 좀 죠. 네, 그런 사이였다고 하고요. 쫄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창 씨에게 장애인이라고 늘 무시하고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게 곽 씨라고 그럼 하고요. 창이 2인자라고 하는 건 되게 말이 그렇지 두목의 오른팔이니까 2인자인 거지 실제로 곽이 생각하기에는 네. 자기가 2인자 혹은 자기가 더 몸도 좋고 유단자였다고요. 유단자인데 네. 그냥 두목의 옆에 있다고 해서 2인자가 된 창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네. 불만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욕설을 하고 그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던 창은 두목을 꼬드겨서 곽을 공격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네, 그것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덕수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이 창 씨가 죽이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들키면 그렇죠. 얘기한 어차피 사람이 네. 지금 상태에서 어설프게 때렸잖아요. 네. 집단적으로. 근데 제가 깨어나면은 사실은 지가 먼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창이. 그 이순철만 없으면 지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곽이 네. 몸도 좋고 그것 때문에 창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목 이 씨는 곽 씨를 죽이자는 창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창 씨는 곽 씨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이 씨가 창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다른 조직원들도 곽 씨를 죽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 씨는 사건 현장에 없던 조직원인 유덕희도 같이 데려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원 유 씨가 피해자 곽 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곽 씨가 죽으면 절친인 유 씨가 이를 떠버릴지 모르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창 씨.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창 씨와 조직원은 다른 장소에 있던 유 씨를 데려오기 위해 합숙소를 떠났습니다. 두목이 씨는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닭 절단용 칼을 가져와 피해자 곽 씨의 손목을 1회 내리찍어 3분의 1가량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곽 씨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욕실에 옮겨놨습니다. 그 사이 창 씨와 조직원이 유 씨를 데리고 합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유 씨를 무릎 꿇여 놓고 두목이 씨가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범행에 동참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딱 죽게 생겼으니까 유 씨가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생각했다. 거절하면 너도 포 떠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당은 재차 살인 범행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후 두목 이순철은 길이 38cm 정도의 백칼을 가져와 박 씨의 복부를 이래 찔러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 안매장하기로 계획한 영웅파. 두목이 씨와 조직원 유 씨를 비롯해 조직원 모두는 군용 대검과 회칼, 닭 절단용 칼 등을 이용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사체의 목과 양 손목, 발목 등을 자른 후 손바닥과 발바닥에 지문 등을 도려내고 머리 가죽과 살 등을 완전히 벗겨내 뼈를 발라낸 다음 수백 개의 작은 조각으로 토막내어 쓰레기 봉투 10여 개 나누어 넣은 후 고무대야에 담았다. 조직원뿐 아니라 두목 이 씨의 여자친구도 쓰레기 봉투나 필요한 물건 등을 날라주면서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 씨의 여자친구는 피해자 곽 씨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핏자국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일당들. 그런데 훼손이 끝나자 갑자기 조직원이자 피해자의 절친인 유 씨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비밀을 지킬 것을 결의하기 위해 시신의 간을 나눠 먹자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영웅파 조직원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자친구까지 모두 이 식인행위에 참여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이들은 시신의 간을 2-3조각씩 들고 소금에 찍어 먹은 뒤 소주를 마시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간의 일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게 지존파가 뭐 시신의 일부를 먹었다라는 과거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결의용, 네. 배신자, 공범의식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덕희란 놈이. 내가 어물쩍하게 네. 적극성을 안 보이면 여기서 지금 저놈들은 눈빛이 나를 지금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네. 죽이려고 했고 그러려고 했는데 겨우 살려준 거라고 하면 내가 행동을 더 해야 되겠다. 더 독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 상황을 봐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갖다 놓고 한 놈씩 돌아가면서 훼손한 것 같아요. 네. 너 해. 음. 그다음 순번을 정하고 네. 하고 돌고 다시 돌고 그래야지 네. 공범의식이 생기는 형태여서 이렇게 훼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놈이 대표로 그냥 훼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런 놈들도 안 할 수 없는 상황. 왜냐면 또 안 해? 그럼 너도 똑같이 될 텐데? 이런 형태의 집단 심리가 작동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죄가 감해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 정도 이제 심리 상태는 아마도 이 약간의 죄책감이 떨어지는 상태였죠. 이후 재판 결과 두목 이순철은 주범으로 분류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사형 선고받고요. 나머지 조직원은 박재범, 창종빈, 무기징역, 정덕순 25년, 시신훼손 및 유기에 참여했던 유 씨는 자수 및 제보한 것과 강요로 참여한 것이 인정돼서 징역 10개월을 받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외의 조직원들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강도 상해, 사기죄 이런 걸로 다른 기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없던 애들은 이건 살인은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뺀 거고 현장에 있던 놈 중에서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분류되면 안 되는 거고 이 놈들이 다 이순철, 박재범, 창중빈, 정덕수까지 다 사형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으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유씨, 유덕희라는 놈은 나중에 이것을 자수를 했기 때문에 감형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고 네. 아까 말하는 이걸 이렇게 간을 훼손하자고 한 것은 그 심리 때문에 여기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유덕수가 그렇다면 검찰에 이거 한 것도 내가 이렇게 간을 먹자고 했지만 또 시간 지나서 나 죽일 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거라는 건 뻔히 알겠죠. 내가 먼저 치고 나가서 자수를 해야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말 그대로 90년대에 아까 얘기한 족보 외에 이런 조직들이 난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큰 사고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냐면 네. 아시다시피 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네. 범죄의 전쟁을 하면서 네. 90년대 초중반에 조폭들이 싹 다 잡혀 들어가요. 기존에 족보 있는 조폭 애들이. 네. 빈 공간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그 공간을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상한 상당히 심각한 잔혹성이 높은 유사 조폭 애들이 생기게 되는 게 90년대까지
2000년 초반, 네. 90년대까지의 이제 사회 현실이죠. 이게 이상하게 요즘에 그 10대 범죄처럼 오히려 더 잔혹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잔혹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규율, 보여주기 네.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면 잔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 영웅파 일당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형이 높다고요.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무기징역 선고받았던 당시 2인자 창종빈이 감옥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이 척추 질환이 있었던 창 씨가 교도소 수감됐을 당시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하고요. 자살하면서 유서 형식의 탄원서를 남겼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판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철이 살해한 건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순철의 죄를 조금 감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는 죽음으로써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순철을 살려주십시오. 이순철은 불쌍하게 정없이 자라서 제가 살갑게 대하며 정을 주자 제 말이라면 다 들었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마 소년원부터 쭉 뭔가 붙어 있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철과 창종빈이 같이 두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창종빈은 장애가 있고 네. 불구이였기 때문에 이순철이 두목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 창종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죽인 사람은 곽인데, 죽은 사람은 예. 그러니까 죽인 이들이 죽인 사람은 음.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피해자 언급은 어쨌든 하나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막 무슨 영웅본색 찍듯이 뭐 이런 느낌이 아마 영웅파도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겠죠. 영화에서 지존무상의 지존파인 거고 네네. 영웅파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때 홍콩 영화 네, 누아를 였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은 영웅파 조직원들의 상고 기각합니다. 두목 이 씨의 사형이 확정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김영삼 정부였죠. 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뒤에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이 이순철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운이 좋죠. 유순철 얘네들은. 네. 네. 몇 네. 해 전에 잡혔으면 아마 그죠. 그 전이었으면 네, 바로 지존파처럼 다 죽어 그렇지. 사형 집행됐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와 이게 이제 그 과도기였다. 빈 공간이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을 벗어난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완전히 민주화된 사회 시스템은 아니었어. 네. 근데 얘들의 범죄를 동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얘들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사회가 뭔가 정치적으로 민주화하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뭐 악의 곰팡이를 피운 건 본인의 잘못이지만 거기다 어쨌든 물을 안 뿌리면 안 피울 거니까 덜 필 거니까 그건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같이 거네요. 있었던 시기였다. 네. 그랬던데 네. 다시 말씀드린 얘들을 동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다만 좀 줄이기 위한 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네. 부분도 분명히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네. 이 후일담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순철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7년 동안에 이 극단적인 시도 3번을 하고 탈옥 2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에 그 창 씨의 탄원서 내용을 증거로 창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주범이 아니다. 창 씨가 주범이다라고 재심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을 보고 영웅파라고 이름 짓고 영웅파 뭐 누아르 우정을 모토로 했지만 결국은 친구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형 죽이려고 하네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얘들이 다 범인은 맞는데 네. 지들끼리는 이제 어떤 뭐가 있었겠죠. 얼마나 악행을 했을지는 모르나 곽 씨는 굉장히 끔찍하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죽은 자에 대한 명복은 네, 빌어주기 죽은 자에 대한 필요했지.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